잠깐 쉬셨죠? 커피 좀 마시셨어요? 이제 상호작용의 실제 경청하기, 공감하기, 인정하기, 질문하기, 표현하기, 이건 코칭 기법인데요. 이 정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면 평가제에서 선생님들이 상호작용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부모 면담에 있어서도 아주 기본적인 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으로 상담하시게 되면 성공적인 상담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히 경청, 공감, 인정은 존중의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존중, 유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모습에 있어서 선생님이 경청, 공감, 인정도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경청, 공감, 인정, 그리고 질문, 표현까지 간다면 여러분이 평가제라든지 이런 데 두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경청 볼게요.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교사의 경청은 영유아의 자존감 형성 및 경청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줘요. 선생님들이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잘 들어주면 모델링, 생활 속에서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청을 위한 팁은 좀 집중하면서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듣는 습관 있으셔야 되고, 자세를 낮추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영유아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것, 얼마나 이게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보육교사의 그 프로페셔널한 모습,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인자한 모습으로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매력적인 모습인 거죠. 그리고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때때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때로 끄덕이기를 한다든지, 적절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등을 쓰다듬는다든지, 어깨를 토닥여준다든지, 아이 그랬구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유아가 말하는 중에 끼어들지 않게, 저도 참 힘들어요. 특히 내가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엉뚱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끊기를 잘하는데요. 끼어들게 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특히 영유아 시기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야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끼어들지 않기, 그리고 유아의 말에 판단하지 않기, 끝까지 들어주기.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판단으로 잘못된 거 생각하지 말고, 얘가 어느 관점에, 공감이기도 한데 어느 관점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경청이 되죠. 그래서 경청과 공감은 막 이렇게 이렇게 포함되는 영역이 너무 많아. 공감은요, 영유아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을 하다 보면 공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영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거. 그거잖아요. 우리가 막 끄덕이고 그랬구나 이러다 보면, 그쵸? 경청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라는 공감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주의사항은 영유아가 의도한 의미를 유지한 채, 얘가 말하는 그 뉘앙스를 유지해줘야 되는 거지. 얘 분위기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공감인 거잖아요. 얘가 흥분하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얘가 흥분하고 있으면 나도 그에 따른 그 흥분이 이 안에 있는 것이 공감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것도 따라하세요. 아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선생님, 오늘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속상해요. 이러고 얘기했어.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이제 얘기해 주는 게 공감적인 대화겠어요? 엄마에게 혼나서 속상했구나 라고 말해 주셔도 되고, 두 가지를 합쳐서 그래, 엄마에게 혼나면 속상해, 이렇게 선생님의 의견을 얘기하는데 그 공감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먼저 달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오히려 더 달래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말을 내가 이해했어. 그리고 그래,
그런 상황에서 네가 속상한 거 당연해. 인정과도 같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공감, 경청, 공감, 인정 이 세 개는 하나의 패턴으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세 번을 수긍해 주는 거야. 경청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공감도 인정해 주는 부분이고 인정은 인정이잖아. 그쵸? 그 모습의 일련의 모습이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엄마에게 혼나서 속상했구나. 그래, 엄마에게 혼나면 속상해. 이렇게 읽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정하기. 적절한 인정과 잘못된 인정. 우리가 이제 그런 예인데요. 칭찬, 격려, 인정 안에는 칭찬도 있을 수 있고 잘했다라는 칭찬도 있을 거고 격려도 있을 거고 지지도 있을 거고 이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이야. 지민이가 쌓기 영역에서 블록을 조심스럽게 쌓아 꽤 높은 구성물을 완성한 상황을 봤다라고 해요. 잘못된 인정은 칭찬이지. 와, 지민이가 아주 멋진 성을 만들었구나. 이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칭찬인데 이런 것은 주변의 아이들로 하여금 샘돋나게 만들고 그 샘이 긍정적인 샘이 아닌 거야. 그리고 아이로 하여금도 성실하게 쌓았을 수도 있고 그냥 의미 없이 쌓았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과잉 칭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적절한 인정은 이런 거지. 지민이가 종이블록을 7개나 쌓아 올렸네.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칭찬이죠. 그것만으로도 관심이죠. 그것만으로도 지지죠. 그것만으로도 인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보다는 인정을 더 많이 하자. 이게 격려잖아요. 또 하나의 윤주가 다른 친구들은 모두 물감놀이를 했는데 나만 못했다고 막 울먹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윤지야, 너도 물감놀이를 하고 싶니? 벌써 하고 싶어서 울은 거잖아. 아이 마음을 못 읽은 거잖아요. 공감이 안 된 거잖아요. 그쵸? 윤지도 물감놀이를 하고 싶었구나. 아우, 어떡하면 좋아. 그쵸? 그렇게. 그래서 한번 잘못된 인정과 적절한 인정의 상호작용을 이렇게 손으로 가려 보시고요. 상황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방안하지? 하고 좀 외우셔요. 이런 방법을 외우셔요. 근데 나는 이렇게 가렸는데 이 적절한 인정의 예처럼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 상호작용에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 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잘못된 인정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말을 처음에는 외우셔야 돼. 그래야 나와. 그냥 한 번 스치고 지나가면 안 돼. 근데 이따가 한번 제가 끝까지 하고 또 할 테니까 따라서 하세요. 지금 시간만이라도. 선생님 보세요. 제가 구슬을 5개나 가졌어요. 라고 이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인정. 와, 구슬을 5개나 가졌구나. 잘못된 인정. 그 아이의 의도를 읽어주라는 거죠. 여기서는 적절한 인정은 구슬이 많아서 기분이 좋구나, 너가. 그쵸? 구슬이 많아서 기분이 좋구나. 또 이제 또 상황 볼게요. 모래놀이터에 무너진 성 앞에서 눈을 비비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거 어떤 상황인 거야? 모래놀이터에서 내가 예쁘게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이 무너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 그럴 때, 너가 좀 속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이네? 알기야 아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공감하고 그 아이의 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말씀이신 거예요. 말인 거예요.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적절한 인정은 준서가 울고 있네. 그 상황에 대해서 울고 있네. 내가 만든 모래성이 무너져서 속상했구나. 속상하구나. 그치. 음. 다시 적절한 인정의 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민이가 종이블록을 7개나 쌓아 올렸네. 잘하셨어요. 윤주도 물감놀이를 하고 싶었구나. 구슬이 많아서 기분이 좋구나.
준서가 울고 있네. 내가 만든 모래성이 무너져서 속상하구나. 네. 그래서 자꾸 이런 말들을 거의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상호작용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이런 센텐스를 외우고 있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한번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창하게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기에 격려와 칭찬, 아까 이야기했는데 바람직한 격려, 그러니까 바람직한 칭찬, 잘못된 칭찬,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정하기는 과정을 인정하는 거, 과정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 긍정적인 변화가 중심이 돼서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것이 뭐다? 칭찬이다. 긍정적인 바람직한 칭찬이다. 구분해 볼게요. 과정 중심의 칭찬.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더니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잘못된 칭찬. 와, 성공했네. 정말 대단한데. 우리 이런 말 쓰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격려하는 거. 그래야 더 성취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상황. 나무 열매를 참 꼼꼼하게 색칠했구나. 꼼꼼하게 색칠했구나. 잘 그렸어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최고야 기준이 어디 있어요? 네, 잘못된 칭찬. 긍정적 변화에 중심이 두어서 하는 칭찬, 격려, 인정. 혜원이가 오늘은 콩을 3개나 먹었어. 콩 싫어하는 애인데. 3개나 먹었어. 어저께는 2개밖에 안 먹었는데 오늘은 3개나 먹었어. 긍정적인 격려와 칭찬과 인정. 근데 잘못된 칭찬. 혜원이가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콩을 제일 잘 먹어요. 이런 말. 그거는 시기하게 만드는 칭찬. 그쵸?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하기, 엄지척 올려주기, 미소 지어주기, 토닥거리기. 격려를 기다리는 타이밍에 적절하게 격려해주고 그 욕구를 알아주는 거죠. 근데 그 욕구를 알아줄 때도 어떻게 알아주라고요? 과정 중심, 구체적인 상황, 긍정적인 변화에 집중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과정 중심, 구체적인 상황, 긍정적인 변화. 바람직한 격려의 상호작용 따라하세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더니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나무 열매를 참 꼼꼼하게 색칠했구나. 혜원이가 오늘은 콩을 3개나 먹었어. 네. 그래서 나는 상호작용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이렇게 글을 쓰세요. 지금 있는 긍정적인 그런 상호작용의 그 다음에 바람직한 격려를 쓰셔요. 이렇게 챕터만 오려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한 번만 더 읽고 가세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인 거예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칭찬의 역효과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링크에 뒀으니까요. 꼭 보셔서 칭찬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왜 과정 중심을 해야 되고 또는 아이가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꼭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질문은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 개방형 질문은 영유아의 흥미와 사고를 확장시켜주고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가 원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폐쇄형 질문은요. 주말 즐겁게 지냈어요? 네. 아니요 밖에 대답이 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은 주말을 어떻게 보냈어요? 그럼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엄마랑 보냈어요. 어디 갔어요? 뭐 먹었어요? 뭐 봤어요?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개방적인 질문하기.
그래서 어린이집 일과 운영별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을게요. 교사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생활 가능해요. 근데 비난이나 위협 등 부정적인 상호작용 시 영유아의 부적응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원 상황. 엄마와 헤어지기 힘들어하는 영아가 등원 후 교실에서 계속 울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부적절한 상호작용은 제가 안 할게요.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상호작용. 엄마랑 헤어지는 게 힘들어서 막 눈물이 나는구나. 그래서 많이 슬프지. 선생님이 안아줄게. 이거 공감, 인정 다 들어가 있잖아. 경청, 공감, 인정 3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식 시간에 간식 먹는 자세가 좋지 않아요. 아이가 막 돌아다닌다든지 막 흔든다든지 이럴 때 긍정적인 상호작용. 수빈이 바로 앉아서 먹자. 그리고 그렇게 옆으로 누워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이렇게. 그리고 정리 시간. 자유놀이 후 정리 시간에 아이들이 장난감 정리가 늦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정리하는 게 힘들구나.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해 볼까? 선생님은 쌓기 영역 정리하고 너희들은 역할놀이 정리하고 누가 더 빨리 정리하나 시합해 볼까요? 네. 긍정적인 상호작용. 다시 한번 등원해서 엄마랑 헤어지는 게 힘들어서 막 눈물이 나는구나. 그래서 많이 슬프지? 선생님이 안아줄까? 네. 썩 앉지 말고요. 네. 그리고 간식 시간에 수빈아 또는 수빈이 바로 앉아서 먹자.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정리 시간. 정리하는 게 힘들구나.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해 볼까? 선생님은 쌓기 영역 정리하고 너희들은 역할놀이 정리하고 누가 더 빨리 깨끗하게 정리하나 시합해 볼까? 이제 대소 집단에서 한 유아의 활동 속도가 유난히 늦어 활동이 늘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상호작용하시나요?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예. 우리 이제 10분 있으면 정리하고 점심 먹으러 갈 시간인데 그때까지 다 못하면 낮잠 자고 오후에 또 우리 해보자. 이제 막 더 하고 싶은데 더 늘어지면 그쵸? 점심시간 특정 반찬을 싫어하는 유아가 입에 음식을 물고 삼키지 않아요. 꼭 있죠. 한두 명은. 수빈이는 이 반찬이 싫구나. 그럼 오늘은 한 개만 먹어볼까? 낮잠 시간에 낮잠 시간에 이불을 펴자 영아가 울기 시작해요. 이럴 때 하율이는 낮잠 자는 게 싫구나. 낮잠 자기 싫으면 안 자도 돼. 친구들 잠들 때까지만 잠깐 누워있다가 친구들 잠들고 나면 다시 일어나자. 그동안 선생님이 하율이 따닥따닥 해줄게요. 하원 시간에는 엄마가 왔는데 유아가 더 놀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구나. 욕구 읽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욕구, 감정.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구나. 그럼 엄마에게 기다려줄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물어볼까? 이런 거. 예. 다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예, 반복해 볼게요. 대소 집단 활동에서 늘어질 때 우리 이제 10분 있으면 정리하고 점심 먹으러 갈 시간인데 그때까지 다 못하면 낮잠 자고 오후에 또 해보자. 점심시간에 수빈이는 이 반찬이 싫구나. 그럼 오늘은 한 개만 먹어보자. 이만큼만 먹어볼까? 낮잠 시간에 하율이는 낮잠 자는 게 싫구나. 낮잠 자기 싫으면 안 자도 돼. 근데 친구들 잠들 때까지만 잠깐 누워있다가 친구들 잠들고 나면 다시 일어나자. 그동안 선생님이 하율이 토닥토닥 해줄게요. 하원 시간에 더 놀고 싶다고 할 때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구나. 그럼 엄마에게 기다려줄 수 있는지 우리 물어볼까? 너무 멋진 매력적인 선생님의 상호작용.
자, 평가 지포별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실제. 첫 번째 이제 존중인 거예요. 이건 필수잖아요, 여러분. 영유아 권리를 존중. 지표에 따른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봅시다.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항목은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영아가 무 하고 소리를 낼 때, 석진이가 물 먹고 싶구나. 여기 물력이 있어요. 그치? 물 바라보면서 무 했을 때. 선생님도 궁금한데 우리 같이 책을 찾아볼까? 호기심 유발. 이런 게 호기심 유발이죠. 영유아와 눈 맞추기, 따뜻한 시선 보내기. 이런 수용적인 언약. 경청하는 표정 짓기, 미소 짓기, 끄덕이기. 주의 깊게 듣고 있는 모습.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것. 눈을 보면서 이건 명함이라고 한단다.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이 뭐뭐라고 이 종이에 이름을 써서 주는 거야. 그래서 명함. 부드러운 표정과 자연스러운 톤으로 얘들아 이제 장난감을 정리할 시간이에요. 교사는 인정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의 말과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지지해 주는 것. 조금은 겁이 나지만 혜원이는 해낼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손을 잡고 평균대 위를 걸어보자. 한 걸음만 먼저 해볼까? 친구에게 장난감을 나눠주니까 친구가 참 좋아하는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읽는데 너무 애기 소리 내시는 선생님들 있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같아. 막 너무 애기 흉내 내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제가 할 때 너무 애기 소리 났나요? 네. 근데 너무 애기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코맹맹이 애기 소리는 아니야.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 선생님 말 안 들어서 또 잃어버렸잖아. 이런 건 엄마나 하는 거지. 잃어버려서 속상하겠다. 선생님 다시 찾아보자. 그리고 다음부터는 바구니나 서랍장에 넣어두면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게 선생님의 모습이지. 그쵸? 그리고 권리 존중 지표 평가 항목 중에서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 없이 대한다. 그래서 우리 장애아에 대한 거 아동이죠. 영 안 돼. 어떤 아동이냐면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동이야. 이렇게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아이야. 이렇게 언어 바꾸자고요.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장애아라는 말 자체가 차별이라고. 교사는 영유아의 사회 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종교, 인정, 성별, 신체적 능력에 대해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음. 남자니까 울지 말고 씩씩하게 일어나. 이거 성인지가 안 된 거지. 그쵸? 자동차는 남자친구들 하라고 하고 우린 인형놀이 하자. 이런 것도 아닌 거죠. 교사는 영유아의 외모, 성격, 옷차림, 행동 등을 평가하지 않는 거. 넌 맨날 울기만 하니 그 옷은 내게 안 어울린다 야.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교사는 놀이와 활동이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교사는 실내 자유놀이 및 바깥놀이 시간에 영유아가 자유롭게 탐색하여 놀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점토놀이에 있어서는 호랑이가 서 있게 하려고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거나 또 미소와 부드러운 시선을 건네며 혜원이를 이러이러한 것을 해보고 싶었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리고 교사는 개별 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와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격려해야 돼요. 누구누구야, 물을 모래 위에 부으면 물이 모래에 흡수되어서 없어진단다? 선생님처럼 모래 위에 비닐을 깔고 물을 부어볼까? 이건 뭐예요? 너 나 따라 해봐. 이거잖아요. 그런데 혜원이가 물 웅덩이를 만들고 싶구나.
물이 모래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재료가 없을까? 이거 뭐예요? 개방적인 질문이잖아. 그쵸?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회하거나 방관하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가 놀이에 자발적인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혜원이가 밀가루 반죽이 아주 부드러운데 한번 만져볼까? 이 정도의 권유는 되는 거죠. 또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한다. 거기에 평가 항목은 교사는 실내 자유놀이 및 바깥놀이 시간에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전체를 수시로 살펴 영유아의 놀이 진행 과정을 파악한다. 그러니까 선생님 한번 샥 보면 보여야 돼. 그리고 선생님 눈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 이렇게. 그렇다고 막 분주하지 않게. 전체 영유아가 놀이 중 무엇을 경험하는지, 어려워하는 점은 없는지, 놀이나 활동에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또래와 관계는 어떤지 수시로 관찰하는데 막 분주하게 다니는 게 아니야. 선생님 그냥 이렇게 휙 봤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지. 몸은 천천히 움직이는데 뒤에도 우리는 눈이 있어. 앞으로 본다면 뒤가 안 보인다면 귀는 뒤로 가 있고 이렇게 막 우리는 다 되잖아요, 그게.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비계 설정을 하는 거죠. 놀이집에서 놀이하는 영아에게 교사가 놀이집의 문을 두드리며 똑똑똑 집에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나요? 지금 놀이에 개입하고 있는 거 자연스럽게 하면서 영아의 반응을 유도하며 눈을 맞춰요. 영아가 들어오라고 손짓을 표현하며 여기 놀이집에 누구누구가 있구나. 또 누가 있나요? 이렇게 그냥 놀이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에 갈 시간이네. 친구야 안녕 나 집에 갈 시간이야.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면 되잖아요. 또 그쵸? 교사는 영유아와 놀이와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자유놀이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영유아와 함께 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1-4 영유아 간 교사는 영유아의 감정에 공감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거의 평가 항목은 영유아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그대로 수용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반응해줘야 되고 영유아의 정서 사태나 기분을 파악하여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반응하며 수용. 첫 번째로는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준 그 뭐라 그랬어요? 그게 공감, 경청. 그쵸? 넌 맨날 울기만 하니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안아주면서 토닥이면서 슬퍼서 눈물이 나는구나. 속상했구나. 이렇게 잠이 덜 깼나 보다. 아직 벌떡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나 보네. 조금 더 있다가 일어날까? 무엇이 지민이를 이렇게 속상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그쵸? 자, 1-4-2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자신의 의견, 생각 등을 또래와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한다. 거기에 평가 항목은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또래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거죠. 누구누구가 무엇을 보고 있네. 우리 서로 안녕 인사해볼까? 교사는 놀이나 활동 상황에서 또래 간 학습이 일어나도록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해.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지 친구들에게 말해줄 수 있니? 이런 것들. 자, 이거 보시면 어때요? 경청, 공감, 인정. 이 세 개만 제대로 하면 존중, 상호작용. 평가 그 지표에 있는 평가 항목에 다 수용이 돼요. 경청, 공감, 인정. 하나 더 넣자면 질문. 질문은 어떤 질문? 개방적인 질문. 또 봅시다. 교사는 영유아가 적절한 약속과 규칙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거에 평가 항목은 반별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이 있는지 붙여놓으셔야 돼요. 예. 유아들이 장난감을 피아노를 연주하면 이렇게 흔들면 교사는 영유아가 약속과 규칙을 자율적으로 지켜가도록 일상에서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격려한다. 자유놀이 시간에 친구들이 지켜야 할 약속을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거.
그다음에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해결 방식을 사용한다. 이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 선생님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중재해 주는지. 평가 항목.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놀잇감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거죠. 준비된 환경. 영유아들이 좋아하는 밀가루 반죽을 영아 수만큼 구비해야 하는 거.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연령에 적합하게 개입해야 되는 거죠. 여기 적절하지 않은 예인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연령에 적합하게. 영아는 영아 수준에, 유아는 유아 수준에. 먼저 달래야 근데 경청, 공감, 인정은 둘 다 다야. 영아든 유아든 문제 상황에서도 문제 행동을 한 아이도, 문제 행동을 하지 않은 아이도, 당한 아이도, 한마디로 둘 다 수용받아야 돼요.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혼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행동을 안내해서 격려받으며 끝나야 돼. 예를 들자면 친구 장난감을 뺏었어. 그래서 친구가 울어. 운 아이부터 달래줘야죠. 친구가 내 거를 가져가서 너무 속상해서 울었지? 너무 속상하겠다. 화나겠다. 여기 있는 거 선생님이 여기 있어줄게. 선생님이 너 마음 알아. 그래. 진정되면 선생님한테 또 얘기해줘. 그러고 나서 그 뺏어가는 애한테 가야죠. 가서 화내는 모습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러나 얼굴은 좀 권위 있게는 하셔야 되는 거죠. 너도 이거를 가지고 놀고 싶었구나. 먼저. 친구 거를 뺏으면 안 되지. 이거부터 하면 안 된다고. 경청, 공감, 인정해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가해자의 아이한테도. 왜? 아이는 그 방법밖에 몰라서. 이 못된 행동이구나, 얘가. 지금 힘센 거 보여주고 싶구나, 얘는. 이런 근본을 갖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얘는 적절하게 친구야, 나 이거 가지고 놀고 싶어. 나도 줘. 이런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긍정적인 사회적인 관계에 일어나는 말들을 몰라서, 못 배워서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인식시키셔야 돼요.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지, 욕구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너도 그거 갖고 놀고 싶었구나. 그래서 친구 거를 너가 가져와서 친구가 울어서 너도 놀랬지? 그래. 그런데 이럴 때는 친구 거를 뺏으면 안 돼. 그 다음엔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그리고 친구야, 먼저 미안해. 나 이거 가지고 놀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있겠니? 가서 얘기해봐. 친구야,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친구야, 나 좀 빌려줘. 나도 이거 갖고 놀고 싶어. 나도 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한번 해봐. 그리고 따라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구나.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친구 거를 뺏으면 안 돼. 친구야, 나도 이거 가지고 놀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친구가 안 주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혼나고 끝났어요. 긍정적인 행동을 배우고 끝났어요. 긍정적인 행동을 배우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적절하게 개입하는 아주 보편적인 거. 영유아가 다양한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사용하도록 격려함. 아까 이제 제가 같이 사용했는데 요청, 교환하기, 함께 쓰기, 번갈아 하기. 이런 거는 시범을 보이셔도 돼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는 모델링. 이런 거는 사회적인 관계는 시범. 특별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면 더 좋지. 그런 상황에서도 해야 되고 시범을 보여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시범이야. 지시하기 안에 들어간 거죠. 왜? 이건 사회적인 관계 기술을 배워야 하는 거니까. 요청하기. 따라하세요. 내가 그거 가지고 놀아도 되니? 라고 말하라고. 친구야, 이렇게 말해봐. 내가 그거 가지고 놀아도 돼? 말해봐. 따라서 해봐. 이런 거는 시범을 보이고 따라하게 하셔야 된다고. 교환하기. 내가 너한테 긴 블록 줄게. 세모 블록 나한테 줄래? 그렇게 말해볼 수 있겠니? 따라하게 해야 된다.
함께 쓰기. 우리 함께 가지고 놀자. 이런 말 할 수 있겠어? 뭐라고? 우리 함께 가지고 놀자. 번갈아 하기. 내가 다 놀고 나한테 줘야 돼. 이거 사회적인 기술이에요. 우정의 기술이 많은 아이들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을 시키는 것처럼 아이한테 이런 말들은 시켜야 된다고. 지시하게 하셔야 된다고. 시범을 보여줘야 된다고. 모델링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시면 너무 더 좋고. 요청하기. 내가 그거 가지고 놀아도 되니? 교환하기. 내가 너한테 긴 블럭 줄게. 세모 블럭 나한테도 줄래? 함께 쓰기. 우리 함께 가지고 놀자. 번갈아 하기. 내가 다 놀고 나면 나 불러. 나한테 줘. 이렇게. 이제 퀴즈. 잘못된 칭찬을 고르시오.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더니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와, 성공했네. 정말 대단한데? 나무의 열매를 참 꼼꼼하게 색칠했구나. 혜원이가 오늘은 콩을 3개나 먹었네. 아시죠? 어떤 거? 와, 성공했네. 정말 대단한데? 이건 잘못된 칭찬. 자, 퀴즈 5. 교사는 영유아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해결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가 안내했잖아요. 이런 게 제일 중지가 제일 어렵다고. 교사는 영유아가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놀잇감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연령에 적합하게 개입한다. 영유아가 다양한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교사는 영유아가 약속과 규칙을 자율적으로 지켜가도록 일상에서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격려한다. 뭘까요? 따단! 이거는 적절한 약속과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항목이.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상호작용 그 부분, 이렇게 상호작용 예 부분만 한 번 더 입에 익숙해지도록 하시고요. 경청, 공감, 인정 이거 잊지 마세요. 상호작용에 그럼 존중도 되고 발달에 적합한 상호작용도 됩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질문. 그러면 아이는 표현을 해요. 코칭 기법, 양육 코칭. 제가 하고 있는 양육 코칭인데요.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번 시간만 하지 않고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 이번 학기에 우리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